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꼰대 김강주입니다. 어디 휴가 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우리는 뭐 늘 휴가가 늘 365일 휴가라서 뭐 휴가 가는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죠. 늘 뭐 아내하고 움직이고 하니까 뭐 가도 잔소리, 있어도 잔소리, 뭐 별로 어떤 휴가에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그 보면 요즘 뭐 아웃도어 열풍이라고 해서 조금 그 등산 관련돼서 아주 많이들 이제 뭐 관심들도 있고 그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무르익은 것 같은데 산에 가면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근데 꼰대 씨 산을 자주 타시는 우리 꼰대 씨한테 한번 질문 좀 그렇죠. 드릴게요. 산에 가면 제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음. 일단 와이프로부터 독립이 돼요.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데도 독립이 돼. 독립이 되고.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서 산에 가면 똑같은 산을 가도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네, 매일매일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지나치면 그렇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진 찍을 게 숱하게 많아. 요즘 뭐 스마트폰이 워낙 사진 끼잖아요. 그죠? 카메라.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뭐 사진 찍기에 바빠. 음.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있는 동안에는 와이프로부터 독립이 된다. 독립이 된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또 따로 이래 되니까 그게 첫째 좋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독립이 된다는 거. 독립이 된다. 그러면서 나는 뭘 쳐다봐요? 계속 또 요즘 울긋불긋 또 여성 산악인들의 패션이 얼마나 패션을 멋집니까? 그냥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휙휙휙휙, 그죠? 어떻게 그냥 속으로 왜 이게 사진 찍는 시간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죠. 네, 또 그런 즐거움. 그래 즐거움. 그런 즐거움도 있고. 뭐 그게 다네. 그게 다네. 그게 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게 등산도 보시면 이게 그 불식적이죠. 그러니까 산도 울퉁불퉁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연과 가시는 분들도 등산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굴곡이 있어, 굴곡이. 그죠, 굴곡이. 굴곡 있지. 자연과 가시는 분들. 어떤 굴곡이 있을까요? 우리 네. 뭉지 씨가 내한테 산 이야기 한 거는 이 굴곡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한 거구나. 아니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또 보니까 뭐 틈이 나서 끼드는 거지 뭐. 그렇죠. 이 네. 산도 그러다 이야기 듣고 보니 그러네. 이제 산을 진짜 성취감이 있어요. 아주 싼 비용으로 단기간에 가장 성취를 많이 느끼는 것이 등산일 것 같아. 등산. 예, 등산일 것 같아.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매달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많죠. 대체로 이제 후자 경우가 많을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들이 보통 승부사의 기질도 있고, 그렇지. 주르륵 소득이 없다가도 어느 한 방의 소득으로 1년치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그때 돈 관리를 잘 못하면, 그래서 보통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적게 벌어도 월급쟁이가 좋다라는 것이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들어오니까 규칙적인 소비 관리가 되고 돈이 남는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들어왔다가 몇 달 굶어 붙다가 이런 분들은 이게 규칙적으로 안 되니까 한 달에 돈이 왕창 들어왔을 때 그동안 굶었던 것 다 때려 못 피고, 그죠? 그렇지. 못 긁었던 카드 다 긁고 긁어먹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지. 캐리가 좀 남는 돈이 월급쟁이보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뒤집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지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요즘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관련돼서 그 가열해서 좀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서 그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이 직접을 만들어 파는 작업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이제 들쑥날쑥하죠. 한 달에 700 벌 때도 있고 한 달 1000만 벌 때도 있고 한 달에 뭐 200만 벌 때도 있고 이 들쑥날쑥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굴곡이 많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특히 이런 분들이 돈을 잘 못 모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산은 그런 거죠. 산도 덜쭉날쭉한데 그렇다고 산을 평균으로 평탄화해가지고 그렇지. 할 수도 없잖아. 이제 평탄을 깎아놓은 게 우리가 일반 길이야, 그죠? 계단이지, 계단.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은 특징이 뭐냐면 저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그 저축이라는 건 아무래도 월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게 큰데 이 들쑥날쑥 하시는 분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제일 작은 달에 맞춰서 고정 저축을 해요. 즉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300 벌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 맞춰서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저축률이 약 2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고 그 적은 달에 맞춰서 고정적인 저축을 하고 많이 놓으면 그건 어떻게 된다? 다 써버리든지 카드 값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긁는데 다른 비용으로 소진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 아까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평균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수입이 들쑥날쑥 하면서 연소득을 따져 보니까 대략 6천만 원 정도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 12를 하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 그렇죠. 한 달에 500만 원. 즉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쓸 예산과 저축 금액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저축률이 확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첫째 달에 내가 100만 원 벌고 둘째 달에 300만 원 벌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벌고 둘째 달에 300만 원 벌고 실적이는 케이스는 그 개인 사업 하시는 분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이렇게 짝수달에 걸쳐서 주기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 300만 원, 즉 평균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맞춰서 저축과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달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00만 원을 계산했는데 100만 원이기 때문에 돈이 10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현금에서 땡겨서 200을 맞춘다. 그 다음 이제 짝수달에는 300만 원 들어오죠. 근데 200만 원을 계획했으면 100만 원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100만 원을 다른 데 현금으로 옮겨 놓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즉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평균화 작업이 필요할 거고 반드시 그걸 위해서 선행돼야 될 거는 뭐냐면은 현금, 즉 비상예비자금 통장에 즉 저수지 통장 개념으로서 현금을 쌓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받는 거는 1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월급쟁이 200만 원인가 동일한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런 소위 저수지 통장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이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지. 좋은가요? 나쁜가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죠? 일단은 그런 분 특징이 뭐냐면 돈을 못 모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죠. 기본적인 현금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면서 그러면 적금하신다니까? 기가 차.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네. 1,000만 원짜리를 뜯었다 이러면 그 통장에 비록 플러스가 있어도 네. 그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빚쟁이에요. 금융권에서는. 그렇지. 기록에는. 그렇지. 쓰지 않더라도 이미 1,000만 원짜리 대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CMA 통장을 이제 플러스 되는 현금 통장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는 월급쟁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매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어 나머지를 고정 저축으로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례를 보면 저축률이 2배로 올라가요. 대부분이. 예.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예로로 고민하시는 그 편차가 큰 현금 흐름이 월급이 일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산이 형성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자산이 형성이 되시려면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먼저 반드시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 즉 불규칙적인 현금 흐름의 균형을 잡는 거. 그런 부분들은 통장 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런데 이제 특히 월급쟁이들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소득을 평준화하고 저수지 통장을 만들고 이런 건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큰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라도 월급쟁이잖아요, 그죠? 네. 대표이사 큰 기업에서는 그 월급을 받잖아. 물론 나중에 뭐 배당도 받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면.
근데 대체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영업자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지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사업자거든. 그렇지. 그런 분들은 주로 가정에 어떤 생활비를 줄 때 자기가 알아서 줘요. 자기가 알아서 어떨 때는 100만 원, 어떨 때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이, 어떨 때는 없어. 빚내 네가 알아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업자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고요. 또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도 남편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이달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내달에 300만 원일 보장이 없고 이달에 1000만 원도 마찬가지고 이달에 펑크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이 한번 아까 그런 불규칙한 현금 흐름을 평균화시켜주는 이런 장치를 둬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내한테 돈을 주더라도 아내 역시도 만약의 경우는 항상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남편 몰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성이 딴 주머니를 차야 된다 이런 방송을 한번 했는데 특히 사업하는 아내는 딴 주머니를 더 확실히 차야 되고 또 딴 주머니를 차기가 훨씬 쉬워. 왜냐하면 월급쟁이 남편은 내 월급이 얼마니까 얼마 들어가는 걸 꼬박꼬박 아는데 이 사업하는 아내는 남편은 지가 얼마 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삥 치기가, 삥 뜯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가정은 남자든 아내든 이런 돈 관리, 평균적인 돈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대부분 회사들이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 성과급이 한꺼번에 나오죠. 성과급이 한꺼번에 나오고 예를 들면 연봉이 7천이다라면 5천만 원은 평소에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연말에 쏟아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간단하게 지내다가 연말 한꺼번에 쏟아 놓으니까 그 돈을 뭐 하시냐? 대부분 주식을 하시죠. 그리고 잃어버리시고 아니면 여행을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이 사례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즉 합산 연봉 7천 예를 들면 5천 하여튼 합산 연봉 기준으로 나누기 12 이를 해서 예산을 설립한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매년 한 번씩 이 예산을 설립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년치 연봉을 따져봐서 그렇게 하면 저축률은 반드시 2배로 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월급 사업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현금 흐름 관리에서도 월급쟁이하고 달라야 한다. 그렇지. 그래야 사업가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불규칙한 수입이라는 지출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나눠봤고요. 핵심은 저축률이죠, 저축률. 그렇죠. 저축률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잡는 노하우 오늘 간략하게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